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문의 전화 무지하게 많이 오는 사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권리 분석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 2월 24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입찰 건이고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타경의 1007이 사건입니다. 자, 부산시 북구 화명동 드림타운 아파트인데요. 부산 2호선 지하철 2호선 화명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사건명을 여기 보면은 강제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혜자 겸 채무자 윤땡땡 씨 돼 있고 채권자가 대한민국 했습니다. 국가에서 숙소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공무원 숙소. 자, 여기 보면은 강제경매. 자, 다시 우리 예전 기억 더듬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경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고, 그리고 공유물 분할 경매, 이런 게 있고, 또는 청산을 위한, 그런 어떤 형식적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라는 것은 여러분 등기부 열어보시면은 등기부상에 을구에 있는 물건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물건이 뭐냐면은 쉽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제 담보대출에 좀 근저당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 근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 그리고 전세권 등기 있죠. 전세권 등기. 그러니까 세 가지.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 등기부 열었을 때 을구에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근저당,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전세권. 그런 어떤 그 권리자들은, 등기권자들은 만약에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될 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 그게 임의경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는 안 했어요. 전세권 등기는 돈도 들고 막 하니까 안 했어요. 그냥 전입하고 확정일자만 받았어. 아니면은 그냥 전입만 했어. 임대차 계약서 썼고 돈도 줬고. 자, 그랬는데 임대차 기간 다 됐는데 안 줘요. 소유주가 안 돌려줘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할 수가 없고 경매 신청을 못 들어가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에 기해서 들어오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안 줘요. 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가압류했다가 그래도 또 안 줘. 그럼 막 또 소송해가 본압류로 전환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가압류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럴 때 공증 같은 거 쓰는 경우 있죠. 그런 이제 공증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그러면은 지금 임의경매, 강제경매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송을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바로 경매는 못하고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경매 신청 들어오는 게 강제경매. 그리고 그런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게 임의경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이 한번 풀어보죠. 왜 그렇게 자꾸만 전화를 했는지.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03년 4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27일 날 전세권 전부 대한민국 7천만 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산보호관찰소 법무부 쪽에 그죠?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숙소로 그죠? 사용을 했다든지 자기들 직원들 그죠? 네, 그런 어떤 숙소로 사용하지 않았나 빌려가지고 네, 그런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권리자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에서 여기 가로 안에 전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도 살짝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 이 집 전체를 빌리면은 전부예요. 그죠? 근데 이 집의 일부를 빌릴 수도 있잖아요. 방 한 칸을 빌린다든지 두 칸을 빌린다든지 또는 이 아파트 말고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예를 들면 다가구 원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 이런 거. 예, 그런 경우에는 소유주는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칸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칸을 빌리는 경우, 그죠? 한 가구, 예, 요걸 빌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아파트의 방 일부 또는 다가구 원룸 건물 또는 상가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인데 일부인 경우도 있고 전세권인데 전부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이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배당 요구 할래? 안 할래? 그럼 배당 요구 할래요.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일부라고 합시다.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는 임의 경매를 못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 경매가 들어와야 하며, 또 누군가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할 때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는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돈을 안 돌려주면은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면 될 텐데 굳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 정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제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말소기준 등기 찾아봅시다.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등기는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6개죠. 6개 중에 먼저 나오는 거. 아까 전세권도 될 수 있다면서요. 전세권이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한 경우에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자, 전세권자가 뭐라고요?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말소기준 등기는 2019년 12월 19일 강제경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말소기준 등기보다 전세권이 먼저죠. 그죠?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선순위 전세권자죠. 그죠?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아, 그거 참 이상하네요. 뭐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서 이제 풀어드릴게요. 다시. 자, 현황조사서 사건 보는 김에 한번 봅시다. 현황조사서는 경매 신청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즉시 나갑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6일과 1월 8일 날 나가봤는데, 자, 폐문으로 띵동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전입세대 열람도 해봤는데 세대수 없더라, 전입돼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현황조사서는 돼 있고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열면은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 등기죠. 2019년 12월 19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아까 우리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다. 배당 요구 종기는 2020년 3월 12일이다 했어요. 자, 점유자는 국, 예, 대한민국, 그죠? 나라, 부산보호관찰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임대차 기간이 2012년 9월 26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보증금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순위거든요. 아까 등기부에서 봤, 그래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을구순위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단 냈어요. 단. 자, 국가에서 이걸 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7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청한 거죠.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 7천만 원을 다 받는다면, 나중에 배당을 다 받는다면은 그 위에 전세권은 말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결국은. 그죠? 전세권 따로, 임차 보증금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7천 합해서 1억 4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7천만 원이 인수예요.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뭐죠? 강제경매를 한 목적이 뭐죠?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거. 그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7천만 원을 다 배당받는다면 고 인수된다라고 하는 것도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가 약 지금 한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억 7, 8천 선에서 6, 7천, 7, 8천 선에서 낙찰을 받고, 그리고 그 앞에 선순위, 그죠? 뭐 세금이 얼마 들는지 모르겠지만 뭐 1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뭐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신청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전액 변제받으면 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사건 문서 송달 내역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서 송달 내역 열어보면서 막 어떻게 해서 세무서 같은 데서 뭐가 많이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보면은 경매 배당 순서 여러분 아시죠? 경매 배당되는 거, 그죠? 뭐 경매 비용 나가고 뭐 최선 순위 설정도 있고 뭐 당해세가 어쩌고 뭐 조세 채권이 뭐 그죠? 법정 일자가 빠른 조세 채권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경매 공부 하신 분은 다 아실 거고 경매에 관심만 가지고 그냥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어려우실 건데 그런 분들은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뭘 해보시냐면은 경매 배당 순위 뭐 이런 거 배당 순서 배당 순위표 이런 식으로 키워드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은 배당 순위표도 쫙 나오고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건 처리 내역. 외부에서 이제 법원으로 문건이 접수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한민국이겠죠. 대땡땡땡 했으니까 채권자가 접수 증명. 그 다음 전세권자 국, 그냥 우리 저기죠. 대한민국에서 보정서 제출.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 필증 제출. 그 다음 감정평가서 제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감정인 감정서 제출.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교부권자 어쩌고 저쩌고 교부 청구서 제출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땡땡땡 해놓으니까 참 답답해요. 관공서 같은 것은 개인은 땡땡 하더라도 관공서는 이게 땡땡하지 않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북부산 세무서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뭐 있잖아요. 부산 북부청이면 북부청 뭐 이런 식으로 북부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면은 교부권자에서 국 땡땡땡 땡땡땡땡 그래서 이 글자 수로 보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닌가 모르겠어요. 뭔지 알 수 없어요. 교부청구서 제출. 하여튼 교부청구서 제출 이 말은 뭐냐면은 세금 내지 공과금 이런 거 안 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받을 거 있다 하고 신청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채권자 대땡땡땡 대한민국이에요. 소송 수행자 변경 알림 제출. 소송 수행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잘 못 보던 용어다 그죠? 소송 수행자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경매 사건 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는 개인인데 그러니까 전세권자이고 그리고는 임차인이고 그리고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고 그 측이 뭐냐 대한민국이죠. 국가적이죠. 자,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걸 대리해서 일을 하는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소송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는 아니고요. 국가단체, 국가, 예, 중앙정부 이쪽. 그래서 소송 수행자 별거 아니고 대리인이다. 우리 같으면은 개인 같으면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는 담당자, 직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뭐 소송 수행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특별히 뭐 세무서 이런 거에서 막 들어온 게 아닌 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금액이 먼저 나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전액 변제되지 않다 배당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99%는 100%는 누구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책임을 질 수 없는 노릇이고 예, 그렇지 않겠나 99%뭐 다 배당은 될 것이 아니겠느냐 도리어 뭐 남겠죠 소유자한테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튼 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왜 인수해요? 뭐 이런 질문 계속 들어와서 오늘도 제가 그 명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지난번 이제 두 달 전에 낙찰 받은 거 오늘 이제 명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가느라고 뭐 운전하고 저는 이제 경매를 이제 부산이가 있고 부울경 하다 보니까 늘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계속 뭐 문자 들어오고 또 이거 의뢰하고 싶다고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입찰하는 날 24일은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의뢰는 못 받는다.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서 이제 막 날짜 닥치니까 좀 찝찝하고 하니까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 왜 전세권 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안 하고 강제경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팁도 뭐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어디를 이제 얻어서 전세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특히 뭐 전입을 하지 않고 전세권 등기만 했다.
그죠? 예, 전세권만 설정하고 살다가 그런데 안 줘요. 돈을 대도를 받아야 돼. 전세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나는 전입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 저기를 경매를 신청한다고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 물론 집값이 굉장히 전세가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이 굉장히 커가지고 내 전세금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낙찰가가 되고 내가 배당을 다 받으면 좋을 텐데 이 집 시세라 부동산 시세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집 시세가 3억이어서 내가 뭐 2억 5천에 들어갔는데 또는 2억 3천에 들어갔는데 집 시세가 3억에서 지금 2억 5천으로 내려서 2억 5천 내려서 시세가 2억 5천이면은 경매 낙찰은 높아봤자 2억 2, 3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전세금을 다 이렇게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임의경매로 신청하지 마시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가지고 그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건, 낙찰된 사건 사례 그냥 간단히 하나 더 볼게요. 이건 2020년 4월 23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타경의 4597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7,700일 대, 그죠? 7,700일 대 최저가, 감정가의 8%까지 634만 1,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요 딱 금액의 최저가에 한 사람이 법인이네요. 한 군데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건명이 강제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도 2005년 7월 27일 소유권 이전되고요. 2015년 7월 24일 날 전세권이 있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근데 2018년 8월 3일 날 역시 여기도요. 임의경매가 들어오지 않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제경매가 들어옵니다. 이 돈이 이 돈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도 이 김땡땡씨, 요 사람 다 같은 거예요.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임차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도 전세권으로 한 게 아니고 전세권으로 임의경매가 아니고 뭐죠? 여기 김천지원 2018 차의 578 지급명령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배당 요구는 없어요.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인 2018년 8월 3일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천만 원에 대해서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얼마 받았죠? 뭐 600 몇십만 원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비용 빼고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한 뭐 2, 300만 원이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8천 몇백만 원을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거. 그 사람은 이제 알고 들어갔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죠?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왜 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몇 강의 올렸는데 제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이제 강의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전세권 있고요. 강제경매, 전세권 돼 있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뭔가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은 그래서 전세권 이제 소유주가 있고 이 전세권 임차인이자 전세권 등기권자가 있는데 요 임차인하고 소유자하고 또 개인 간에 돈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돈 못 받은 거를 가지고 강제경매를 또 신청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전입한 사람은 없고요. 전입한 사람 없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는 없고, 근데 전세권자만 있는 경우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건 볼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제가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면 저처럼 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매각물건 명세서만 열심히 보셔도 여러분이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지뢰를 밟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사건 열어보실 때 유료 사이트 같은 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쓱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차분차분 열어보시고 이런 걸 습관화하시면 좋고 일반 이제 아파트 말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계장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경매에 있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지뢰 밟으려는 그래서 10번 잘한 수익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